당연히 승소가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승리를 위해 소통하는 승소왕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저에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충만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아무 변호사한테 가도 되냐? 라고요. 그럼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법조계에서 평이 좋은 사람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사람이라서 좋은 변호사와 안 좋은 변호사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변호사가 좋고 어떤 변호사가 안 좋을까요? 친절한 미소로 대해주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일까요? 맡기기 전에는 다 해줄 것 같았는데 막상 선임 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거나 연락 잘 안 되는 사람은 과연 안 좋은 변호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법률소송은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인생이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만 이기면 다 용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패소했는데 친절한 서비스가 무슨 소용이죠? 차라리 불친절해도 승소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소송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기려면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순히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의뢰인, 상대방, 담당자, 관계인이 가진 정보, 제3자 정보까지 찾아내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 만난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사건 하나하나에 효율적인 시간을 들이부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소통입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 이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건 좀 감추고 싶었는데요. 이것도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이런 얘기들이 사실 승소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 미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를 많이 선임해 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지만 사건 처음 맡긴 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려주는 정보만 가지고 사건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를 처음 선임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편하게 대화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처음 의뢰하신 분들은 변호사에게도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승소가 높은 이유는 의뢰인들이 숨긴 이야기를 잘 끌어내서 그렇습니다. 소통은 횟수보다 숨은 얘기를 끄집어내는 기술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률 공부했다고 깨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군대에서 깨져도 보고 인생 나라까지 온갖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본 다음에 비로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준비시키는 변호사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사건인데도 어렵게 사건 준비시키는 변호사님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출할 서류는 정해져 있고 할 일도 많은데 뭔가 나만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는 건가? 사실 사건 수임은 했지만 이미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사람이라 졌을 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예초에 사건을 맡으면 안 되는데 돈은 벌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책임 회피용으로 의뢰인에게 많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 다 돼서 부랴부랴 촉박하게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지면 의뢰인께서 자료를 충분히 안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면서 면피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들 많이 굴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성비 좋은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일단 이기는 변호사입니다. 패소하면 돈도 잃고 시간도 잃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 스케줄 짜주는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변호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소송 스케줄을 미리 잘 설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럼 의뢰인도 스케줄에 맞춰 준비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셋째, 의뢰인의 숨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변호사. 소송은 숨겨진 비밀이 없을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밀은 무작정 대화만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게, 내용은 날카롭게 캐치할 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수임료 최저, 분납 가능, 수임료는 200만원, 300만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변호사는 거기가 거기야, 이렇게 가실 건가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시간당 가치 비용을 최소 50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럼 200만원짜리 사건은 몇 시간 쓸 것 같나요? 4시간. 300만원짜리는요? 6시간. 여러분, 6시간 만에 사건 해결하려면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 오브 전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장난인가요? 보통 10시간 이상 사건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방향이 잡히는데 4시간, 6시간으로 될 것 같아요? 100만원짜리 컴퓨터와 200만원짜리 컴퓨터 성능이 다른 것처럼 수임료에 따라 내 사건 처리에 들어가는 변호사 시간도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평균적인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상담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더 받으세요. 그게 100배는 낫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단합니다. 그게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송 지면 의뢰인이 안 좋은 소리 할 거 뻔하니까 미리미리 방어용 구실 만들어 놓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남용하는 변호사는 진짜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은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자기 편한 것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미리 빠져나갈 구실 쳤으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 결과가 안 좋아서 더 큰 욕을 먹더라도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라도 이길 확률 높이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겠습니까? 졌을 때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말이죠. 그게 의뢰인에게 더 이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와 안 좋은 변호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뭐든지 평균적인 지표에 가까우면서도 살짝 넘는 변호사님이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임료 지불하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꼭 확신을 주는 변호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강연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